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왕정 배우고 있었어요? 절대왕정 배웠었죠. 자,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18세기 서유럽과 동유럽의 무슨 왕정? 절대왕정이에요. 그러면 절대왕정은 절대적으로 왕의 힘이 세진 거죠. 그럼 1번 복습. 절대왕정은 봉건사회보다 왕권이 세졌다. 그러므로 당연히 무슨 집권을 했다? 중앙집권을 했다. 그러면 왕권이 세지기 위해서는 항상 내 옆에 싸울 준비가 된 돈 주는 용병, 항상 준비된 군대가 필요하죠. 그럼 1번 절대왕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군대, 상비군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 여러분, 중앙집권 됐으니까 마을마다 내가 누구를 파견해야 돼? 지방간 파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무원들 무슨 제가 나와야 돼요? 관료제가 나와야 되겠죠. 다 기억나죠? 또 하나, 그러면 상비군 수십만 명이야. 공무원 수십만 명이에요. 월급 많이 나가죠. 그러면 농사 짓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절대왕정은 중요시 여긴다. 농사보다는 상업을 중요시 여겼다. 무슨 주의? 중상주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 수출은 좋아하죠. 팔아서 금이나 은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만 뭐는 싫어해요? 수입. 금은 나가는 거 되게 싫어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제품이 들어오면 관세를 엄청나게 높여 붙여서 잘 안 팔리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네가 만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분, 뭐를 많이 개척했어요?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죠. 식민지 개척하려고 각 아시아의 회사까지 만들었죠, 여러분. 그 회사 이름을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무슨 회사라 불러요? 동인도 회사예요. 그러면 절대왕정은 일단, 자, 돈을 많이 번 누가 필요해요? 시민들에게 세금 걷고, 시민들에게, 야, don't worry, be happy. 내가 식민지 개척하고 장사하는 거 보호할 테니까 돈 좀 내라. 어떻게 해요? 시민들, 돈 많은 상인들 지지하겠죠. 세금 내는 만큼 보호해 주잖아.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옛날 영주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여러분 뭐로 변신했어요? 귀족으로 변신했죠. 그러면 절대왕은 요 딱 가운데에서 시민 세력과 귀족 세력의 여러분 갈등을 조정하고 얘네 이용해서 이제 왕권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봐봐요. 한 세력만 있어도 왕이 당할 수가 있잖아. 근데 상반된 시민 세력과 여러분 귀족 세력을 적절히 어떻게 얘네들은 돈을 주고 얘네들은 권력과 돈을 주면서 여러분 적절히 사용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게 뭐예요? 절대왕정. 그러면 절대왕정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세뇌시켜야 되겠죠. 야, 이제 교황이 힘이 센 거 아니야. 나 왕이야. 왜냐? 나 왕한테 바로 하나님이 왕의 권력은 신이 수여했다. 왕권 신수설. 요거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왕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거를 아주 자세히 배웠어요. 그러면 유럽은 크게 딱 갈라서 서쪽에 있는 유럽을 무슨 유럽? 서유럽. 동쪽에 있으면 무슨 유럽? 동유럽인데, 자, 아주 쉬워요. 절대왕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니 쇼미더머니. 뭐가 필요해요? 뭐니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서유럽은 대다수 어디에 접해 있어요? 대서양에 접해 있으니까 여러분 신학로 개척의 특혜를 받죠. 그리고 신학로 개척으로 귀족도 돈을 많이 벌지만 누구도 많이 벌었어요? 시민들, 상인들이 등장해서 여러분 그 돈 세금 걷어가지고 절대왕정이 된 거야. 근데 동유럽은 주로 어디예요? 러시아, 그 다음에 지금의 독일 지역, 그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바다랑 상관이 없죠. 아직 농경사회야. 농민 대다수가 농노예요. 그런 데서는 여러분 세금도 안 거치고 시민계층이 없으니까 절대왕정이 100년 정도 늦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유럽의 절대왕정을 하나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재밌어요. 자, 일단 여러분 제목 해보자. 지금 서유럽에 무슨 왕정을 하겠습니다? 절대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유럽에서 제일 먼저 절대왕정이 된 나라가 어디냐? 여러분 스페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파냐라고 부르기도 해요. 에스파냐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 스페인에 왕이 있는데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야.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장난 아닌 애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바로 펠리페 2세라는 여러분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단 어디의 황제, 어디의 왕이에요? 스페인의 왕이자, 두 번째 여러분 1580년에 옆에 친척인 포르투갈 왕이 후사가 없이 죽어요. 이 사람이 사촌이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580년에 무슨 투칼을, 포르투갈도 어떻게 해요? 왕이 돼서 이 포르투갈을 스페인에게 여러분 뭐를 합니까? 이렇게 합병을 시킵니다. 야, 그러면 자,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왕이자 1580년에 어디까지 먹어요? 포르투갈까지 그냥 쓱 하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사람은요, 자기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네덜란드도 여러분 요 사람 거였어요. 네덜란드도 장난이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 요 사람은요, 놀라지 마세요. 동남아시아에 어디까지 점령을 해요? 필리핀도 이 사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 아시죠? 동남아시아. 요 필리핀이란 뜻이 뭐냐? 바로 펠레페의 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필리핀도 먹고, 자, 동사랑 약간 겹치네. 1570년경. 70년경 여러분 71년이죠. 요 펠리페 2세가 필리핀의 지금 수도인 어디를 개발해요? 여러분 마닐라를 개발해서 엄청난 여러분 배 태워서 멕시코은을 마닐라에 가져와서 일본, 중국에게 팔아먹죠. 요 무역을 여러분 우리가 동사 시간에 무슨 선 무역? 갤리온선 뭐라고 배웠어요? 갤리온선 무역이라고 배웠죠. 그럼 여러분 스페인 자체가 이미 그 전에 개발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멕시코 가지고 있죠. 거기서 여러분 은이랑 금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엄청나게 이렇게 광대한 제국을 나누는데, 이 사람의 되게 엄청난 업적이 있어요. 뭐냐? 다섯 번째 여러분 1571년에 여러분 요 스페인의 펠레페 2세가 돈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배를 만든 다음에, 자, 외우지 마세요. 무슨 할아버지? 교황 할아버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자, 배 네 번 쳐봐요. 베네치아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요 베네치아도 되게 해군이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요 펠리페 2세가 여러분 은이랑 금 엄청 많잖아. 그걸로 함대를 엄청 키운 다음에 교황 할아버지랑 베네치아랑 연합해서 여러분 지중해를 먹고 있던 여러분,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지중해를 먹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랑 여러분 펠레파랑 어서 싸움이 붙어요? 지중해에서 붙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지중해 그 전에 누가 먹었었어? 오스만이 장악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개축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펠레페가요, 이 함대 가지고 지중해에서 오스만 제국 해군을 거의 전멸을 시킵니다. 그 해전을 레판토 해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언제야? 1571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 펠리페 2세가 그 무적에, 그 잘 나가던 오스만 제국의 해군을 지중해에서 완전히 격파했다. 다섯 번 무슨 해전? 레판토 해전이에요. 이때부터 펠리페 2세의 함대를, 야, 절대 지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세다. 해서 여러분 펠리페 2세의 함대를 여러분 이제 무슨 함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적 함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왕이 되느냐? 1556년에 왕이 돼요. 그럼 잠깐만, 우리 한번 재밌게 해보자. 1555년에 뭐가 있었어요? 아우쿠스 부르크하이. 그 다음 해에 왕이 돼서 언제 죽느냐? 1598년에 죽어요. 그러면 1598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프랑스에서 앙리 4세가 무슨 칙령? 낭트 칙령 발표하는 해에 돌아가세요. 여러분 30년 동안 태어난 게 아니라 왕이 요 30년간 왕을 했다. 무슨 2세? 펠리페 2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꼼꼼하게 외울게요. 자, 천천히. 서유럽에서 맨 첫 번째 절대 왕정은 무슨 페인? 스페인. 다른 말로 무슨 파냐? 에스파냐? 무슨 2세? 펠리페 2세입니다. 언제 왕이 돼요? 1556년에 왕이 돼서 언제 죽어요? 1598년 낭트 칙령 하는 해에 죽습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스페인 왕이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 펠리페 2세는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자식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루터를 탄압했던 카를 5세의 아들이야. 근데 카를 5세가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딱 나눠가지고 하나는 자기 동생인가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왕이지만 오스트리아 무슨 부르크 가문이에요? 합스부르크 가문이에요. 두 번째, 1580년 바로 스페인의 왕인 펠리페가 어디 왕도 됐다? 포르투갈을 흡수했다. 포르투갈을 흡수한 친척이에요. 어디도 이 사람은 식민지였어요. 네덜란드, 나폴리 여러분 되게 많아요. 게다가 필리핀도 이 사람 이름 딴 거죠. 그래서 필리핀의 마닐라 개발에서 동사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무역도 했다. 갤리온선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여러분 네 번째 봐요. 베네치아와 교황 할아버지와 여러분 연합해가지고 이거 꼭 외울게요. 10번 무슨 토 해전 레판토 해전 무슨 해전?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을 이겼다. 그래서 이 사람 함대를 우리가 이제 무슨 함대라고 부른다. 무적함대. 근데 하나 역사의 비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지배하는 게 서양이죠. 서유럽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교과서가 모든 그 역사는 그래요. 역사는 패자의 역사야, 승자의 역사야. 승자의 역사니까 좀 유럽 중심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레판토 해전은 스페인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그 후에 오스만이 약해졌느냐 안 그래요. 물론 조금 타격을 입었지만 그 레판토 해전 가지고 오스만이 망하거나 지중해를 다 뺏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타격은 입었어.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는 레판토 해전이 물론 스페인에게는 중요하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막 망하거나 갑자기 막 지중해가 뺏긴 건 아니고 서유럽에서 오랜만에 강대한 오스만을 깠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 펠리페 2세 때 여러분, 이 사람 때 절대 왕정이 되는데 조금 나중에 조금씩 몰락을 해요. 왜 몰락을 하느냐? 이분이 여러분 엄청난 무슨 신자야? 카톨릭 신자야. 그런데 자기 속국인 여러분 네덜란드가 여러분 카톨릭을 버리고 칼뱅파인 뭐를 믿었어요? 고이센을 믿었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 펠리페가 야 네덜란드 고이센 버리고 카톨릭 믿어라. 종교적으로 탄압을 했고요. 더 큰 건 뭐냐? 이 네덜란드가 이 당시 엄청 부자 속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펠리페가 전쟁하면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엄청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걷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네덜란드가 1560년대에서 여러분 1648년까지 여러분 몇 년간 80년간 네덜란드가 무슨 전쟁을 벌여요? 독립 전쟁을 벌이죠. 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세계사에서는 종교전쟁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펠리페가 타격을 입는 거야. 왜냐? 가장 많이 세금 내는 네덜란드가 독립전쟁 해버리니까 세금도 안 들어오죠. 또 싸움도 잘해요. 싸움도 잘하니까 계속 군사력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때부터 조금 펠리페가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560년대 대략 1567년부터 여러분 펠리페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여러분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복습. 네덜란드가 독립하는 게 언제예요? 1648년에 베스트 팔렌조야. 그렇죠? 네덜란드 독립, 스위스 독립, 개인의 종교 자유.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잖아요?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펠리페 이사가 또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 펠리페 2세 때 영국의 유명한 여왕이 있거든. 무슨 베스? 엘리자 베스 여왕이 있는데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영국 입장에서는 그게 있다. 2인자, 3인자 입장에서는 1인자가 크는 게 싫어요. 왜냐? 펠리페 2세 스페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영국이 위협을 느껴요. 왜냐? 너무 여러분 스페인이 세지면 반드시 옆에 나라 건들거든. 그런데 이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와 싸우니까 영국이 네덜란드에 막 무기 보내주고 군사를 보내준 거야. 그러면 펠리페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겠죠. 게다가 여러분 영국도 뭐야? 국교에 신교로 돌아섰잖아. 그래서 펠리페가 경고를 해요. 야, 엘리자베스 나랑 결혼하자. 맨 처음에는 결혼하자고 하는데 엘리자가 쌩까요. 쌩까고 네덜란드 도우니까 펠리페가 쳐들어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588년 여러분 펠리페가 누구를 깠던
오스만 제국을 엄청나게 팼던 무적 함대를 영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무적 함대를 보내서 싸우려고 했는데 운이 안 좋았어. 여러 가지 뭐 작전 미스도 있지만요. 태풍을 만나요. 태풍을 만나고 또 영국이 잘 싸워. 해서 여러분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에게 엄청나게 져요. 내가 알기로는 3만 명의 배에다가 대략 200척이 갔는데 반쯤 죽어요. 이거를 그냥 역사에서는 칼레 해전이라 그러는데 별로 외울 거 없고요. 아, 펠리페 2세의 무슨 함대가 무적 함대가 어디 쳐들어갔다가 영국 쳐들어갔다가 무슨 베스 엘리자베스에게 완전히 당했구나. 야,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비밀.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신난 거야. 신나가지고 이 엘리자베스가 여러분 해적 출신의 그 귀족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드레이크라고. 야, 잘됐다. 무적 함대가 우리 쳐들어왔다가 반쯤 죽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가 드레이크 시켜서 똑같대요. 3만 명의 병력 가지고 200척 가지고 쳐들어갔다가 와 멋지게 반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도 똑같이 당해. 근데 웃긴 게 뭐냐, 무적 함대가 당한 거는 나오는데 영국 나중에 다음에 바로 직전에 또 쳐들어가거든, 직후에. 근데 영국도 당해. 근데 안 나와, 책에. 왜 안 나와? 물론 찾아보면 나오는데 일단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 영국은 여러분 지금도 잘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역사랑 틀리게요. 무적 함대가 엘리자베스한테 1588년에 당했지만 바로 재기를 해요. 재기해서 스페인이 여러분 한 앞으로도 100년에서 150년 동안은 계속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잘 나가느냐, 이렇게 잘 나가는데 계속 쇠퇴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독립을 했어요. 제일 돈 많은 식민지인 네덜란드가 독립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스페인이요, 수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재정에 세금의 거의 90%가 군사비로 나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거 되게 알아두면 좋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 국내 산업이 취약했다가 모든 교과서 참고서에 나오거든요. 무슨 말일까? 봐봐요 여러분. 스페인의 좋은 점, 멕시코에서 엄청난 은금이 오죠.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면 통장에 따박따박 10억씩 들어오는 거야. 그럼 10억씩 들어오니까 돈 쓰기 바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영국, 프랑스는 스페인 돈 많다, 부럽다. 근데 쟤네들은 돈만 쓰지 공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야, 스페인 애들이 요 옷 좋아하는구나, 요 바지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열나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그렇게 50년 지나니까 스페인은 금은 다 떨어지고 영국, 프랑스, 여러분 네덜란드는 걔네에게 돈 벌어가지고 막 산업이 육성이 된 거야. 지금의 어떤 나라와 똑같을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싸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지금 석유 많이 나와서 돈 엄청 많죠. 그런데 니네 물어보자.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라든가 카세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우리 한국 봐봐요. 여러분 지하자원 거의 없어요. 유일한 자원은 뭐야? 여러분 같은 똑똑한 인재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 석유도 안 나오고 자원도 없는데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10등 안에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뭐야? 국내 산업 여러분 육성해서 수출을 한 거잖아. 그래서 스페인이 몰락하는 이유, 네덜란드 독립전쟁, 네덜란드가 벗어났다. 너무 전쟁하느라고 재정이 악화됐다. 그리고 뭐야? 국내 산업이 취약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배웠어요. 자, 이따 또 총정리할 건데 일단 1분만. 서유럽에서 첫 번째 절대 왕정이 된 건 누구? 스페인. 무슨 파냐? 에스파냐. 누구예요? 펠리페 2세. 언제 왕이 돼요? 1556년에서 1598년.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1571년에 오스만 제국의 함대를 격파했다. 누구랑 손잡고? 교황 할아버지와 베네치아랑 레판토 해전. 레판토 해전. 필리핀도 그 사람 이름을 딴 거고, 동사적으로 얘기하면 갤리온선 무역도 있었고, 네덜란드도 원래 개꺼였고, 여러분 장난 아니었죠. 또 포르투갈도 합병했었죠. 1580년. 근데 어떻게 돼요?
네덜란드 괜히 세금 많이 걷고 고이센 종교 탄압하다가 네덜란드 독립전쟁 괜히 누구 쳐요. 엘리자베스 영국 쳐들어갔다가 1588년에 칼레 해전 발리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까지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이제 50년 100년 지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국내 산업이 취약하면서 돈이 없으면 여러분 나라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자, 두 번째 영국입니다. 자, 영국은 절대 왕정의 시작을요 헨리 8세로 봅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자 무슨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을 해서 교황과 카톨릭의 권한을 싹 약화시킨 다음에 야 영국 교회의 짱은 나야. 이제 교회 세금 거두면 이탈리아 교황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영국 교회는 다 내 건 거야. 아, 예를 들어봐. 종교개혁 해서 여러분 요 헨리 8세가 1500 여러분 30년경에 무슨령을 내려요? 수장령을 내리죠. 수장령이 뭐야? 앞으로 영국 국교회는 내가 교황인데 의미가 크다. 예를 들면 저 당시 교회가 1000개라고 치면요 교회도 땅이 있죠. 교회도 11조 걷죠. 예를 들면 한 달에 1조를 거두면 왕에게 가는 게 아니라 교황한테 갔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헨리 8세가 여러분 수장령에서 내가 영국 국교회 짱이니까 영국 교회 다 내 거죠. 세금 내 거죠. 이 갑자기 몇십조가 부자가 된 거야. 그걸로 여러분 이 사람이 국내 산업도 육성하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 모두 슬슬 키우기 시작해요. 해군도 여러분 슬슬 키워서 이 사람도 여러분 왕권이 나름대로 안정이 된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국에서 절대 왕정을 완성시킨 건 아니지만 절대 왕정을 시작한 건 누구다? 헨리 8세. 이혼 문제로 종교개혁하면서 수장령 하면서 여러 가지 했다. 이거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야사 얘기해 줄게요. 야사. 근데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헨리 8세 무슨 둥이? 귀염둥이에요?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죠. 수많은 아내라 이혼하고 막 심지어 2명은 막 이상한 음모쇼 여러분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에드워드 6세란 아들이 왕이 됐는데 어린 나이에 몸이 약해서 죽어요. 두 번째 누가 되느냐? 메리라는 여왕이 왕이 되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헨리 8세 첫 번째 부인이 누구야? 스페인의 공주였죠. 그의 딸이야. 여러분 이 사람은 자 종교가 무슨 톨릭이에요? 카톨릭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가 무슨 페인 공주였어요? 스페인 공주였죠. 그리고 하나 웃긴 얘기. 이 메리가 누구랑 결혼할까? 10살 어린 그 당시 서유럽에서 꽃미남 제일 잘생기고 친척이랑 결혼해요. 여러분 메리가요 누구랑 결혼하느냐? 스페인의 펠리페 2세랑 결혼해요. 근데 나중에 메리가 먼저 죽어.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펠리페 2세가 영국 여왕의 남편이니까 명예 영국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책을 찾아봤더니 방금 내가 배운 대로 영국에서 해군을 육성한 게 헨리 8세도 맞지만 실제로 요 펠리페 2세가 메리한테 여보 당신네 섬나라인데 좀 해군이 약하니까 해군을 더 키우시오 해서 요 메리 때 펠리페 말 듣고서 해군을 엄청 키웠는데 나중에 이 해군이 누구를 깐 거야? 펠리페를 깐 거야.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메리는 뭐 하느냐? 카톨릭을 좋아한 나머지 국교회 수천 명을 죽이고요. 여러분 카톨릭만 되게 좋아해서 혼란스럽고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블러디 메리라 부리다가 갑자기 죽어요. 죽고 나서 여러분 바로 누가 왕이 되느냐? 여러분 영국 사람이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여왕이 있어요. 바로 엘리자베스 여러분 1세가 딱 여왕이 되는데 이분 때부터 여러분 영국이 유럽에서 야 지금이야 영국 하면 이미지가 좋은데요. 엘리자베스 1세 전까지는 영국 서유럽에서 제일 후진국,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빈국이었어요. 근데 이분 덕에 여러분 영국이 굉장히 잘 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이후에 자 그럼 지어보겠습니다. 자 해보자. 참고로 여러분 엘리자베스는요 저 메리 여왕이 몇 번 죽이려고 했고요. 실제로도 암살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왕따 당하고 막 장난 아니야. 왜냐면은
그 엘리자베스의 엄마가 앤 볼린이잖아. 그러면 누가 죽여요? 아빠인 헨리 8세가 아주 이상한 여러분 제목 뒤집어 씌워가지고 목을 잘라 죽였잖아. 그리고서는 너도 내 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도 야, 저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의 딸이 아닐 거라고 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해보자. 요 엘리자베스가 딱 여왕이 됩니다. 이분은요, 해볼게. 1558년에 여왕이 돼서, 자, 1603년에 돌아가시는데 몇 살에 왕이 되느냐? 여러분, 25살에 딱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왕을 대략 몇 년 한 거야? 40 몇 년 한 거죠, 왕만. 해볼게요. 일단 이분은 왕이 되자마자 1559년, 여러분, 통일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무슨 령? 통일령. 잠깐만. 엘리자베스 바로 직전이 누구였어요? 메리였죠. 카톨릭 좋아한 나머지 막 국교에 죽였죠. 여러분 계속 종교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야, 이제 우리 영국은 종교 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영국 국교회로 통일을 하자 하면서 여러분 카톨릭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용정책을 써가지고 죽이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러분 1세의 통일령은 결국 영국 국교회를 중심으로 둔 건데 일종의 뭐야 여러분? 이제 종교 무슨 등을 종교 갈등을 없앤 거야. 그리고선 여러분 이제 뭘 하느냐? 이 여자분이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대요. 그래서 귀족들, 그다음에 시민들, 귀족이 모여 있는 의회랑 견제도 하면서 협조해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 이분도 무슨 산업을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로 여러분 양털 아시죠? 양 같은 걸로 여러분 모직물 산업을 육성해서 요때부터 점점 부자가 되고 또 하나 여러분 니네 여러분 무슨 지가 많아야 돼요? 식민지가 많아야지 원료도 가져오고 어떻게 돼요? 물건도 파겠죠. 그래서 요 엘리자베스가 여러분 1600년에 자 무슨 회사를 만들어요?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부활을 시켜서 이름 까먹었는데 롤리인가? 롤랑가? 롤랑? 롤리? 어떤 여러분 귀족을 시켜서 자 아메리카 미국을 탐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엘리자베스 때 영국 탐험가가 미국 간 다음에 지금의 여러분 버지니아주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거기를 발견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엘리자베스는요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죠. 더 머진 그 퀸이라고 자, 뭐라냐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끝까지 여러분 결혼을 하네요. 그래서 별명이 처녀 여왕이야.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버지니아 발견한 다음에 그 머진 여러분 그 처녀라는 성을 따가지고 미국의 버지니아 주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엘리자베스를 따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 엘리자베스의 엄청 위대한 점이 있죠. 바로 뭐냐? 바로 1588년 여러분 바로 게임페인이야 스페인이야. 스페인의 여러분 무슨 함대를 무적 함대를 여러분 격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까지는 딱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 깐 건 좋았는데 다음에 쳐들어갔다가 똑같은 정도로 당해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아 엘리자베스 여왕은 연도 외우면 좋죠? 야, 언제 돌아가시냐? 동사로 치면 1603년에 일본에 무슨 막부가 들어서요? 에도 막부가 들어설 때쯤에 돌아가시는 거야. 엘리자베스 여왕 통일령 연도 외워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헨리 8세는 무슨 영이었어요? 수장령. 1534년 30년대 봐봐 아빠랑 딸이랑 30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헨리 8세는 1530년대 수장령이면 우리 엘리자베스는 통일령으로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고 종교 갈등을 끝냈다. 카톨릭을 포함하는 거야. 두 번째, 국내 산업을 위해서 모직물인데 여기서 이제 심화학습. 여러분 모직물이 뭐예요? 양털이죠. 그러면 양을 많이 키워야 되겠죠. 그럼 이미 헨리 8세부터 양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농민들을 내쫓고 양을 키우다 보니까 울타리 쳐가지고 양 때문에 농민이 굶어 죽고 있죠. 이거를 무슨 노조 운동이라 그래요? 인클로저 운동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자베스 때도 많은 농민들이 쫓겨나가지고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여러분 이건 많이 알아만 주세요. 빈민구제법을 만듭니다. 뭐냐?
이 당시 너무 여러분 몰락해가지고 농민들이 거지가 많이 되니까 정말 생계가 막막한 사람은 나라에서 치료해주고 돈도 주고 대신에 구걸 금지. 왜냐? 구걸 금지야. 너 건강하면 일을 해라. 일자리 알아주겠다. 그런데 너 너무 구걸을 해야 돼. 몸이 너무 약해. 그럼 나라가 여러분 치료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아주 옛날인데도 이런 걸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국민을 사랑했나 봐요. 빈민구제법. 그 다음에 외울게요. 엘리자베스는 무선도 회사 1600년에 동인도 회사 만들어서 식민지 개척에 힘을 쏟았고 그 와중에 버지니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무적 함대를 1588년에 격파했다. 이거를 아까도 썼지만 혹시 모르니까 요 전투를 칼레 해전이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엘리자베스 때요 영국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때 바로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나와서 영국 문학의 절정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저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되게 즐겨봤대요. 또 하나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 있죠. 근대 철학자 달걀과 베이컨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경험론의 대가인 무슨 컨? 여러분 베이컨도 엘리자베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만한 사람 알 거예요. 스펜서라는 사람도 여러분 엘리자베스인데 여기까지는 알 거 없고 야 셰익스피어가 나오고 베이컨이 나오고 영국 문화가 꽃을 피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엘리자베스입니다. 자, 지워볼게요. 이거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페인 배웠어요? 스페인. 무슨 페 2세? 펠리페 2세. 두 번째는 누구 배웠어요? 영국. 자, 누구? 헨리 8세가 기초를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기둥을 세운 게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1세. 또 누가 있냐? 봐봐. 바로 네덜란드도 있어요. 오, 해보자, 여러분. 요 네덜란드는 근데 좀 웃긴 게, 해보자. 여러분, 이 당시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지만요, 엄청나게 부자였대요. 왜냐? 여러분, 칼뱅파 기억나시죠? 칼뱅파가 프랑스로 가면 무슨 너? 미그너.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면 청교도.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라고 하면 뭐야? 장로교. 그 다음에 여러분, 네덜란드로 간 칼뱅파를 우리가 무슨 센이라 불러요? 고이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옆에 프랑스에서는 무슨 노 전쟁, 위그노 전쟁 터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영국도 지금 이혼 문제로 종교개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돈 많은 부자들이 다 올라와요? 네덜란드. 그리고 여러분 이 네덜란드가 유태인도 많이 차별하지 않았나 봐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부자 민족 중에 하나가 누구야? 유태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네덜란드에 엄청난 부자가 많아서 금융, 보험, 주식, 배도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이 이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500 여러분 67년부터 갑자기 종교 탄압하고 세금 많이 거두니까 네덜란드가 여러분 자 떼보자 여러분 네덜란드가 스페인한테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합니까? 독립운동을 하죠. 여러분 맨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 힘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1580년쯤 되면 네덜란드가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도 굉장히 세져요. 굉장히 세지고 여러분 1648년에 무슨 팔렌 조약으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여러분 독립까지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네덜란드가 얼마나 부자냐 해볼게요. 전 유럽의 금융의 중심지가 된대요.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돈 많은 여러분 상인들이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은행이나 돈 가지고 이자 주고 있는 거야.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요 네덜란드는요 1602년에 자 무슨 회사를 만들어요? 여러분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봐봐 네덜란드죠. 네네네네 바로 여러분 무슨 아시아에 진출해요? 인도네시아 여러분 진출해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네덜란드가 수백 년간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삼잖아요. 자와섬에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야, 그러면 네덜란드 쬐끄만 나라가 전 유럽의 금융의 중심지죠. 나중에 여러분 스페인이랑 80년 싸운 다음에 1648년에 독립도 했죠.
그 싸우는 와중에도 무슨 회사 만들었어요?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동인도에서 만들어서 사실상 인도네시아 나중에 식민지로 삼죠. 게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 네덜란드는 여러분, 어디까지 진출할까요? 기억나니? 자, 1609년에 이 네덜란드가 여러분 어디 온 김에 인도네시아 온 김에 조금 더 올라와서 여러분 일본의 무슨 막부와 에도 막부와 여러분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사든 세계사든 봐봐. 에도 막부가 쇄국 정책을 했는데 단 한 나라 누구와는 교류했어요. 네덜란드. 대지마. 뭐라고요? 대지마. 그래서 네덜란드 학문을 배워서 일본에서 네덜란드의 학문인 무슨 갖고 란 갖고 난학이 발달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누가 물어봐. 선생님 네덜란드도 그러면 절대 왕정이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 여러분 네덜란드는 무슨 국이에요? 공화국이에요. 무슨 말이냐? 돈 많은 시민과 원래 귀족들이 의회를 만들어서 왕 비스무리한 총통을 뽑았는데 그 총통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힘이 세지니까 나중에 뭐 영국 공주랑 결혼하고 뭐 프랑스 공주랑 결혼해서 왕족 비스무리하게 됐는데 여하튼 여러분 네덜란드는 한동안은 뭐였어요? 왕이 없는 공화정이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왕정은 왕 비스무리한 역할을 누가 한 거야? 그러면 의회랑 총통이랑 한 건데 워낙 이들도 뭐가 있는 거야? 똑같이 상공업 발달하고 식민지 있으니까 절대왕정에 끼워넣은 거야. 알았죠? 자, 지울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덜란드가 자, 전유럽 금융의 중심지 1602년에 동인도에서 만들어서 네네네 무슨 대시야? 인도네시아 진출하고 일본도 에도막부도 진출하고 하다가 여러분 문제가 터져요. 뭐냐? 여러분 이때 네덜란드가 누구랑 동맹이었느냐? 영국이랑 동맹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여러분 전 유럽에서 배가 제일 많았대요. 뭐냐? 전 유럽 배의 약간 과장하자면은 70%를 가지고 있었대. 야, 그러면 돈도 많지, 배도 많지. 그런데 영국이 뭐가 아파요? 온몸이 아프죠. 왜? 같은 편인데 여러분 네덜란드가 너무 잘 나가잖아. 이때 영국이 몰래 여러분 배도 많이 만들고 영국이 여러분 식민지도 개척하고 영국이 여러분 군사력을 키웠는데 내가 알아봤더니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내분이 났어요. 뭐냐? 네덜란드의 귀족들의 모임인 의회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총통이 원래는 잘 조화해가지고 잘 이끌어 왔는데 의회랑 총통이 내분이 난 거야. 즉 한마디로 뭐야?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이랑 국회랑 막 싸움이 난 거야. 이때 여러분 영국이 네덜란드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니네 혹시 영국 남자 중에 텅스테니아 크로멜이야. 크로멜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이 크로멜이 1650년경 갑자기 여러분 항해조례 혹은 항해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내용이 뭐냐? 야 앞으로 영국에 들어오거나 전 세계에 있는 영국 식민지에 배가 들어갈 때 영국 국적 배가 아니면 못 들어간대. 잠깐만. 여러분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전 유럽에서 가장 배가 많은 곳이 어디야? 네덜란드지요. 그럼 여러분 네덜란드는 뭐 먹고 살아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1650년에 텅스테니아 크로멜이야. 크로멜의 항해법, 항해조례는 이거지. 야 네덜란드 니네 들어오지 마. 니네 장사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네덜란드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바로 네덜란드와 여러분 영국이 전쟁이 났는데 원래 솔직히 여러분 네덜란드가 무지 세거든요. 근데 이때 하필이면 무슨 중이야? 내분 중이라 여러분 영국한테 2번인가 3번 완전 져가지고 바다의 왕자 자리를 여러분 딱 누가 차지하는 거야? 영국이 차지하고 이때부터 영국이 이제 겁나게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전성기가 의외로 짧았던 게 무슨 란드? 네덜란드. 그럼 여기서 역사의 교훈이 있죠. 배반은 모르는 사람이 때려요? 아는 사람이 때려요? 아는 사람이 때리는 겁니다. 됐고 여러분. 자,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절대왕정의 마지막 서유럽 누구냐?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겠습니다. 그 영국에서도요. 절대왕정의 기초를 깐 건 1530년대 무슨 8세?
헨리 8세. 기둥을 세운 건 누구야? 1560년대 엘리자베스 1세죠.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프랑스는 누구냐? 여러분, 1598년. 여러분, 무슨 노? 위그노 전쟁을 끝낸,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앙리 4세가 있죠. 이 앙리 4세가 여러분, 1562년부터 1598년까지 벌어지고 있던 위그노 전쟁을 여러분 끝내기 위해서 요거 너무나 잘 나오죠? 자, 여러분 무슨 칙령을 발표해요? 낭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낭트 칙령은 뭐야? 우리 프랑스는 위그노와 카톨릭을 동등하게 하겠다. 이 순간 여러분 프랑스가 종교 전쟁이 끝나고 산업이 육성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여러분 사회가 통합돼 가지고 점점 절대왕정으로 가고 있다가 절대왕정의 여러분 바로 전성기가 누구냐 여러분 해볼게요. 바로 1643년부터 왕을 해서 여러분 1715년 얼추 거의 누구랑 겹치냐면요, 청나라의 강희제, 러시아의 표트르, 인도 무굴 제국의 아우랑제부랑 겹치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여러분 1643년에서 1715년 바로 여러분 프랑스의 바로 그 위대한 루이 비똥이에요. 루이 14세예요. 루이 14세가 나옵니다. 참고로 여러분 루이 14세는요 아주 7살 때인가 9살 때 왕이 되는데 여러분 귀족들이 루이 14세 왕권 약했었거든요. 어리니까 막 죽이려고 막 몇 번 반란 일으키고 별걸 다 당해. 그래서 여러분 루이 14세는 한동안은 왕권이 엄청 약했어요. 그러면 왕권이 약하면 여러분 잘못하면은 살해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부하들이랑 많은 사람을 등용해서 여러분 오랜 시간 걸쳐서 엄청난 여러분 드디어 무슨 왕정을 이룩한 거예요? 절대 왕정을 이룩한 거예요. 해보자. 일단 루이 14세는요 보쉬의 보댕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여러분 무슨 신수서를 완성합니까? 왕권 신수서를 거의 그 전에도 있었지만 정립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이 14세. 야, 개기지 마. 나의 권력은 신이 준 거야. 뭔지 아시겠죠? 자, 누구를 시켜서? 자, 오댕이야, 모댕이야. 보댕, 여러분, 보쉬에라는 사람이 왕권 신수서를 이제 완성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루이 14세도 절대 왕정이니까 수많은 군대가 필요하겠죠. 상비군, 관료제가 필요하겠죠. 그럼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 루이 14세가요, 콜베르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요. 요 콜베르가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 자, 돈에 관한 장관인데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멜마다 얘기했던 무슨주의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중산주의를 완성해요. 그 사람이 수출도 하고 식민지 개척도 하고 해서 여러분 요 콜베르가 돈을 많이 벌어줬기 때문에 우리 루이 14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상비군, 관료제로 여러분 절대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 루이 14세가요 강해지니까 좀 건방진 얘기를 해요. 야, 니네 백성들, 니네가 국가가 아니라 나 루이 18세가 곧 국가다. 내가 국가니까 내 말에 복종해라. 여러분 왕이나 황제가 자기를 칭할 때 뭐라고 칭해요? 짐이라고 칭하죠. 짐. 자, 짐이 곧 국가다. 내 말을 따라라. 야, 여러분 이것이 장난 아니죠. 짐이 곧 국가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를 뭐라 그러느냐? 나는 가장 위대한 존재고 가장 빛나는 존재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여러분 자기를 나는 태양처럼 떠있는 왕이다. 여러분 무슨 왕이라 부르기도 해요? 태양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루이 14세가 봐봐요. 이제 하나 물어보자. 왕권이 세거나 자기가 여러분 잘 나가는 걸 보여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요? 궁궐이나 건축을 만들죠. 국사로 해보자. 옛날 여러분 우리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의 아빠가 흥선대원군이죠. 근데 흥선대원군이랑 고종이랑 딱 역사에 등장했을 때 그 직전이 세도정치라 왕권이 되게 약했잖아요. 그래서 흥선이가 우리 왕은 위대하다, 왕권 세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엄청난 궁궐을 지었죠. 경복궁, 중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요?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르네상스 때 교황 할아버지가 200년 동안 엄청 큰 성당을 졌죠. 바로 뭐야 여러분?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마찬가지 여러분. 루이 14세가요. 엄청나게 여러분 왕권 강화한 다음에 바로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거죠. 중국에 자금성이 있다면 유럽에는 여러분 따라해보자. 베르사유 여러분 궁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요 베르사유 궁전은 엄청나게 웅장하고 방이 1000개래요. 이렇게 엄청나게 웅장하고 크고 장엄한 건축 양식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고, 요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은 특징이 뭐예요? 방이 몇 개예요? 여러분 방이 1000개죠. 그런데 여러분 야사에 의하면 요 베르사유 궁전은 뭐가 없대요? 화장실이 없다는 야사가 있죠. 그래서 귀족들이 에브리데이 파티하다가 어떻게 해요? 커튼 열고 거기서 이제 큰 걸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야사에 의하면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하이힐이라고 알죠? 하이힐을 왜 신었느냐? 이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대변을 보면 여러분 이게 대변이 튀기니까 하이힐을 신으면 좀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가니까 좀 덜 튀기겠죠. 그래서 모르겠어. 정사는 아니고 야사 같은데 하이힐이 만들어진 것도 요 베르사유 궁궐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이 14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몇 가지를 합니다. 뭐냐? 이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 하느냐? 취미 생활이 전쟁이야. 자기랑 상관없는데도 야, 나 루이 14세야. 뭐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 전쟁을 해요. 그래서 죽을 때 후손에게 유언해요. 야, 할아버지가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너무 쓸데없이 전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루이 14세 때 절대 왕정이라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힘이 세고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서 뭐 하다가 전쟁 많이 하다가 사실상 이때부터 망해가요.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실수. 1685년에 바보 같은 여러분 루이 14세가요 뭐를 하느냐?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거의 딱 100년 만에 폐지한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낭트 칙령을 폐지했다는 건 이제 뭐야? 위그노 탄압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위그노 굳이 얘기하면 무슨 파야? 칼뱅파죠. 칼뱅파는 되게 부자죠. 그럼 여러분 갑자기 루이 14세가 지 카톨릭 좋아하는 건 좋은데 100년의 여러분 전통이었던 카톨릭과 위그노가 친한 걸 여러분 지금 낭트 칙령을 폐지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수십만 명의 부자들이요 다 어디가 여러분? 네덜란드로 가버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망해가는 거야? 프랑스가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도 한번 쭉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되게 웃긴 얘기가 많으니까 그때 기대해 보세요. 자, 고생했습니다.